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원도는 극심한 인구의 감소와 환경의 변화 등 갖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강원도 인제에선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재발굴하고 교육해 이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헬로 이슈 토크에서 인제의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는 인제 RCE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온 한림대학교 교수 그리고 박수홍 인제 RCE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RCE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RCE가 무엇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RCE는 Regional Centers of Expertise, 그러니까 전문가 지역 센터 이렇게 되겠죠. 네. 그게 준말인데 네. 2002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10년 교육, UNDESD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금까지 성장 위주의 발전에서 이제 앞으로는 지속 가능성에다 초점을 주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죠. 네.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제 현존하는 교육 체제를 지속 가능성에 이제 방향을 둬야 한다고 이제 강조하고 2003년에는 그 유엔 총회에서의 그 결의를 반영해서 유엔 대학 안에 지속 가능 발전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환경부의 이제 재정 지원을 받아서 ESD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육에 이제 항상 초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바로 이 RCE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RCE 사업은 그 중에서 바로 이제 첫 번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인 것인데 유네스코에서는 ESD의 글로벌 실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ESD 그 소위 교육 지속 가능성 교육을 정책의 주류로 이제 끌어올리고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학습과 훈련 환경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교육자와 트레이너의 역량을 키워내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현지 수준에서 로컬이죠. 로컬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해법들을 신속히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이 5가지를 정책의 그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이제 꼽습니다. 네. 이 각 단계에서 바로 이 RCE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 175개의 RCE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본부는 아까 말씀드린 유엔 대학 고등연구소에 소재해서 개별 RCE들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성장 위주의 발전이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정도로 범위를 넓혀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인제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 교육센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RCE가 설립된 곳은 통영입니다. 네. 경남 통영이고 2005년 11월에 이제 지정이 됐고 네. 2010년에는 통영시 지속가능 발전 교육재단으로 법인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네. 2014년에는 통영 RCE 자연생태공원을 준공하고 2015년에는 통영 RC의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자트라 숲이 이제 개장하면서 유네스코의 GAP 파트너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됩니다. 네. 2018년에는 세계 RCE 총회에서 최우수 프로젝트 상을 받고 바다와 숲 생태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세자트라 숲은 이제 사람, 시설,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다음에 세대 간의 공존을 배우고 이제 실천하는 그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강원도 인제는 산림과 계곡이 아주 대표적인 생태 환경이고 그다음에 접경 지역이라는 그 특수 상황 속에서 잘 보존되어 온 산림 생태 환경에 거기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평화라는 가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는 2008년도에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을 이제 창립했고
그리고 평화 생태 현장 탐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네. 근처에 국내 이제 람사르 습지 1호인 이제 대암산 용릅도 있고 심적 산림 습원, 향로봉 산림 유전 자원 보호림 등이 있어서 교육과 탐방의 그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평화 관련 활동들이 인정을 받아서 2013년에 RCE 지정을 받습니다. 네.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인제군 본래의 모습은 생태 자원의 보호라는 것을 아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상을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평화의 가치가 함께함으로써 인제군의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평화로운 생태 자원의 보호, 이러한 제 모습을 찾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2005년 통영을 거점으로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강원도 인제 지역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산림이나 계곡 이런 자연적인 특성에다가 인문학적 가치까지 극대화시켜서 좀 장기적인 미래 사회를 선점할 수 있는 후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센터장님께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RC 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 교육센터가 강원도 인제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75개가 설치되어 있고 전 세계에는 104번째 센터라고 들었는데 인제 RC 센터가 어떤 목적과 또 목표를 가지고 인제에 어떻게 설립됐는지 인제에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방금 이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제는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군청 소재지가 38선 이북에 있는 관계로 해방과 더불어서 인제 지역은 북한의 인제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6.25 전쟁의 아픔을 겪고 또 저희가 수복을 해서 그 48년 정부 수립 이후 네. 6.25 전쟁 끝나고 54년도 이제 53년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하고 54년도에 이제 그 대한민국 인제군으로 수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의 아픔도 많았고 네.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인제 군민들의 노력과 단합이 오늘의 또 인제군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인제군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 이 자연 환경과 또 인문학적 교육이 결합을 해서 사람과 자연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그런 인제군으로 재탄생하는데 네. 이 인제 RC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지역 부분의 그 인재를 육성해서 우리 인제군의 그 인재로 키우고 또 민관 군 지역 협력망을 수립해서 이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고 또 모범 거점 마을과 또 단체 이런 실천 운동을 주체로 하는 그런 단체를 하고 조사 연구 역량 사업을 강화해서 인제군이 좀 더 나은 세계, 더 행복한 그런 인제군으로 가기 위해서 이 RC가 목표를 갖고 또 교육을 중심으로 시민과 같이 연대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인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육성해서 또 그렇죠.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인제군의 또 역량을 또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제 RC 센터에서는 이제 어떤 활동과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국수로 시민을 위해서는 이제 시민 교육이 있습니다. 유명한 명사를 이제 초청해서 그 시민 교육 강좌를 듣고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그 유네스코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학교에 다양한 활동들을 기후 변화나 또 토종 씨앗이라든가 또 사회치 활동 지원 그리고 그린 티네이저라 해서 환경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생활문화 교육으로 DMZ 풍요 예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학생, 주민이 그 북이라든가 이런 전통 악기를 가지고 같이 예술단 활동을 통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데 공연을 하고 특히 2018년 평화올림픽 때 저희 그 인제 군민이 메달 프라자 그 시상식 때 그걸 전후해서 공연을 한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공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제 지역은 젊은 인력이 이제 많이 도시로 나가면서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이제 그 하천에 있으니까 인북천 시민 모임, 또 인제 천리길 걷기 위한 그리고 그린 티네이저라든가 인제군 독립운동가 찾기, 또 합강 포럼, 또 인제군 대중교통혁신위원회, 또 인제군 다문화센터 이런 데 단체와 연대를 통해서 지역이 좀 더 활기차고 네.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말씀하셨듯이 그린 티네이저, 환경 활동가를 육성하기도 하고 지역의 예술단 공연을 통해서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와 연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서 지역의 좀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역에 말씀하셨듯이 자립 기반을 통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인제 RC센터 설립 이후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무엇이고 또 그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물론 가장 큰 성과라면 이 RC에 지정됨으로써 인제군이 갖고 있는 우수한 생태 자원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2016년 8월에는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의 지속 가능 부문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주민 참여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박 대표도 강조했듯이 이 사업 전체가 다 시민 교육 그리고 참여 교육,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역량 전체가 향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들이 높이 사져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아까 우리 통영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세계 RC 총회에서 우수 RC 사례로 이제 수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력들이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죠. 네. 당시 이제 지금 이제 177개지만 그 당시 이제 166개 RC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22군데가 이제 요 우수상을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탄소 국민생활 실천 관련해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대중교통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2019년에는 또 한편 이 경기도 연천과 함께 강원도 접경 지역의 5개 군인 이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6월 19일자로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네. 이 우리 강원도 접경 지역 거기다 이제 경기도 영천까지 해서의 그 우수한 생태 자원들이 바로 생물권 보존, 종 다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생물권 보존 지역은 이제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이제 3대 보호 지역. 그 3대 보호 지역이라면은 이제 생물권 보존 지역, 그리고 세계 유산, 그다음에 세계 지질 공원, 이 세 가지를 이제 3대 보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제군의 이제 생태 보전이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을 이제 거듭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자립적 노력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잠깐 이제 언급했던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역량으로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 주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의 자원을 발굴한 과정 중에 하나로 제가 참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천리길 사업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은 예. 이게 워낙 또 험준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생태 자원 하나하나를 이게 연결해가는 과정, 이것이 길이거든요. 그 길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그 조직사에서 RC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설계하고 거기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또 한번 어디까지 가보고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제군의 가치, 산림 가치, 생태 가치가 점점 더 주민들의 것으로 이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통영의 세자트라 숲이 이제 바다와 생태의 그 관계,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면 아마도 이제 인제 천리길이 이제 인제군 RC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이 어떠한 행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죠. 예. 이제 마을의 사업을 연결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천리길 사업, 산림의 가치와 또 생태의 가치를 연계해가지고 또 지역을 그렇습니다. 활성화시키는데 좀 우리 보탬이 균형 되니까. 발전이 지향하는 방향이 그쵸. 바로 이제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바로 우리 얼굴인 이
귀중한 생태자원, 가치 있는 생태자원을 바로 우리 주민들의 손으로 이제 연결해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주민자치 실현에다가 또 주민 역량까지 도모할 수 있다, 함께 이렇게 올라가고 볼 수 있을 있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 있는 만큼 센터에서 생각하는 앞으로의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인재 육성이 최고의 과제입니다. 예. 저도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 지역에서 그 학습을 하고 또 우리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제가 제자인데 네. 그 마을 리더를 이제 2005년도에 일기로 수료를 했습니다. 네. 그 후에 그 여러 이제 6기까지 마을 리더들이 육성되면서 인재군이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고 또 더 활기찬 그런 인재군이 되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2020년에 이제 핵심 리더 양성 교육을 또 제가 있는 네. RC에서 이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배운 그 전에 10여 년 전에 배웠던 그러한 것을 또 지금 경험과 더불어서 지금의 핵심 리더들을 좀 더 발굴해서 더 좋은 인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그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면서 농촌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 그 학생들한테 다양한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네. 그러면서 애양심을 높여서 도시보다도 또 농촌에서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어가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직면한 문제를 또 앞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할 그렇죠. 것인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인재 RC 센터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인재 군정의 이제 목표가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미래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이 환경과 그 자연과 또 경제 발전과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그 균형을 갖춘 조화롭고 균형 갖춘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그 사람 중심의 인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행복은 당연히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이제 행복과 사랑이니까 네. 그런 것을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럼 미래는 당연하게 저희 후세대들한테 남겨줘야 될 이 소중한 인재 문화, 자연 문화의 자산과 또 인문 문화의 자산을 후배들한테 남겨줌으로써 더 좋은 지역이 발전되기를 그런 희망과 또 현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미래 중심. 참 이렇게 듣기만 해도 참 따뜻해지는 그렇죠. 인재군의 네. 슬로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인재 RC를 중심으로 강원도 지속 발전에 대한 바람과 당부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강원도의 이제 생태 자원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이 강원도의 정체성이고 얼굴입니다. 예. 얼굴을 억지로 고치지 않아도 자연의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자랑할 만합니다. 거기에 전 세계 유일의 접경 지역으로서 평화를 갈구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평화 생태 지역이라는 강원도의 정체성이 이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 강원도는 한반도 안에서도 유일하게 남북이 또 갈려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위기를 극복하는 그 역량을 결집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네. 인재 RC를 중심으로 우수한 생태 자원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UN 지속가능발전 인재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그리고 박수홍 인재 RC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